if I was just wearing skimpy lingerie, and he pressed the front of his body against me, and I could feel his. IFBB. IFBB는 국제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바디빌딩 및 피트니스 연맹입니다. 피트니스 업계에 있어 가장 권위 있는 단체라 할 수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바디빌더 및 피트니스 선수 그리고 그 지망생들이 IFBB 프로를 꿈꾸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으면 자신이 IFBB 프로임을 애써 어필하고 있는 계정들을 참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도 그럴 법한 게 이 자격을 취득하면 피트니스 분야에서 최상위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이 암묵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인식이 만연됐기 때문입니다. 더 큰 상금이 걸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더 많은 인지도의 기회, 그리고 스폰서십 계약을 통해 운동이 직업인 사람으로서 더 나은 생계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이유로 IFBB 자격이라 함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밖에요. 때문에 IFBB 프로리그는 이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권위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따져보고 싶습니다. IFBB 프로리그가 가지려고 하는 것은 권위일까요? 아니면 권력일까요? 여러분은 권위와 권력의 차이에 있어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나요? 권위와 권력의 공통점이라면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복종을 스스로 택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권위와 권력을 구분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데요.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귀속됨으로써 자연스레 인정되는 것이 권위입니다. 즉, 권위는 기본적으로 동의가 수반됐음을 내포하고 있죠. 하지만 권력은 그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권력이란 주로 권위가 행사되지 않을 때 그 본색을 드러내는 법이에요. 권력은 강제적입니다. 꼭 물리적으로 앞세우는 힘이 아니더라도 거절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시 겪게 될 위험과 불안을 첨부시켜 어쩔 수 없이 동의하고 복종하게끔 사람을 몰아가는 방법이라면 그건 역시 권력입니다. 네,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우리를 강제하는 것이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권력은 교묘하게 권위의 모습을 이용하기도 하죠. 낭랑 18세라는 말도 있듯이 그 시기는 한창 꿈을 꿀 때입니다. 맨디 앤더슨은 18살이 된 그 해 피트니스와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잡지와 인터넷 매체에 등장하는 환한 미소의 피트니스 모델들을 보고 그것을 장래 희망이자 삶의 목표로 정한 그녀였습니다. And I loved it, and I totally felt like that's what I want to look like. I want to look like that kind of fitness model. 맨디는 열심히 몸을 갈고 닦아 2000년대 중반부터 비키니 대회를 참가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던 중 대회의 심판이자 프로모터인 존 투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JM 매니언을 소개하게 되죠. 악몽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짐 매니언. 그는 IFBB 프로리그의 회장이며 산하 아마추어 리그인 NPC의 회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는 미스터 올림피아 대회의 수석 심사위원인데요. 올림피아 챔피언 타이틀은 그의 손에 달려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그는 이 업계에서 힘이 있는 인물입니다. 대형 피트니스 미디어인 제너레이션 아이언은 2022년 가장 영향력 있는 피트니스 인물들 중 3위로 짐 매니언을 랭크했죠. 자, 그리고 그에겐 아들이 있는데요. JM 매니언. 그는 1985년부터 NPC와 IFBB 프로리그에 모두 관여되고 있는 전속 포토그래퍼입니다. 그의 사진 작업은 미국 내 수많은 대회들의 촬영은 물론이고 유명 피트니스 매거진들에도 게재가 되고 있죠. 선수들의 개인 프로필 촬영도 하고 있는데요. 그의 홈페이지에는 그의 손을 거쳐간 유명 선수들의 사진들이 포트폴리오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몸을 만드는 것이 직업인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몸 상태를 사진으로 남긴다는 것이 비즈니스와 생계로 이어질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한 일이죠. JM의 커리어와 그의 아버지의 영향력은 선수들로 하여금 비싼 가격임에도 그에게 사진 작업을 의뢰해야 할 이유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피트니스라는 분야의 특성상 몸을 드러내야 하는 사진들을 위주로 찍어서였을까요? JM은 사진 작업의 분야를 더욱 넓히게 됩니다. 누드 사진이었죠. 하지만 그의 누드 사진들은 절대로 포토그래퍼로서의 예술적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If you were signed by JM, if you were doing these nude photos on the website, you were going to be a pro and you were going to be a big name and you were going to get sponsored and you were going to just have this great life. 프로모터 존 투먼은 맨디에게 JM과의 누드 사진 계약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안했습니다. And so he just kept pushing like the JM thing. You know, you need a contract with JM management, JM this. 맨디가 누드를 촬영하는 것에 대한 조건 중에는 다름 아닌 그녀가 간절히 바랬던 IFBB 프로 카드가 있었습니다. It was clearly said like if you do this photo shoot, you're gonna get your pro card.
결국 맨디는 누드 사진 촬영에 동의했습니다. JM이 내민 계약서의 사항에는 자신의 유료 결제 웹사이트에 플레이보이 스타일의 누드 사진을 제공하도록 하고 이에 발생되는 수익에 있어서는 50대 50으로 나누는 내용의 계약 양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고약하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이 제의가 다름 아닌 대회 하루 전 혹은 이틀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JM이 맨디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 선수들에게도 상습적으로 사용했던 방법이었어요. 선수들이 오직 대회만을 위해 수개월간 극도의 다이어트와 훈련을 견뎌오며 심리적으로 가장 취약하면서도 현혹되기 쉬운 순간을 노렸던 것이었죠. 그녀는 대회를 코앞에 둔 주말 라스베가스의 한 호텔룸에서 생애 처음 누드 사진을 찍게 됩니다. So we go to this hotel room and there's two other girls and so we start taking pictures and JM is the photographer, of course. Lingerie starts coming off and it's getting more and more revealing. At one point during the photo shoot, John Tuman came up behind me, or if I was just wearing skimpy lingerie, and he pressed the front of his body against me and I could feel his area against my back area. Just sent chills up my spine. It made me want to throw up. But in the back of my mind, I just kept thinking, just go with it because this is going to get your pro card. Like, you just need to do a photo shoot and then you're going to get a pro card because that's what these men keep telling you. 지옥 같았던 누드 촬영이 끝났고 대회도 끝났습니다. 하지만 맨디가 받은 건 프로카드가 아니라 15위도 안 되는 순위였죠. 이때 프로모터 존 투먼은 맨디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And I remember John Tuman had said, just keep going, just keep going, just keep doing what JM is telling you to do, just keep being on the website, just keep doing this. And he said, and you'll get your pro card. 맨디는 이후 또 한 번의 그룹 누드를 찍었지만 사진에 대한 페이는 일절 받지 못했습니다. 맨디의 사진에 대한 결제 내역들이 그녀도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으니까요. 7년이 지나 그녀는 결국 IFBB 프로카드를 획득했지만 18살부터 품어온 꿈을 포기하고 피트니스 업계를 떠났습니다. And it makes me really sad now to think that I allowed myself to go through that for 7 years and put myself through that for 7 years. (2022년 10월) 워싱턴 포스트지는 보도를 통해 미국의 여성 피트니스 선수들이 지난 15년간 업계 주요 관계자들에게 성적으로 착취를 당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맨디를 포함한 피해자 9명의 인터뷰를 포함해 전 IFBB 관계자의 증언이 있었고 계약서 등의 각종 문건이 첨부돼 있었죠. 여성들의 피해 진술로는 맨디와 마찬가지로 JM과 누드 사진 촬영을 하고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많았고 When he first showed me the website, when I saw like the girls were nude, like girls that I know, and it looked like softcore porn. I think I was going to be on a porn site. I didn't say okay to any of this. 심지어 리그의 주요 관계자에게 개를 요구받았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를 거절해 스폰서십이 끊기거나 선수 계약이 철회되는 등 여러 가지 부적절한 내용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하지 않은 피해자들까지 감안한다면 그 수는 200명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하였는데요. 해당 내용으로 판단컨대 이 여성들 모두 업계에서 파리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던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It would be a wonderful thing if it was an honest sport where you could have the best physiques on stage winning because they deserve to win, but it's not an honest sport. It had nothing to do with how good you looked. It was all about what was happening behind the scenes. 워싱턴 포스트지는 사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JM 매니언과 존 투먼에게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하지만 JM은 응답하지 않았고 존 투먼은 자신은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 그랬을 리가 없고 그녀들의 증언은 모두 거짓이라며 일축할 뿐이었습니다. IFBB의 대변인은 여성 선수들을 더 배려해 상금을 점점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그들과 팬들에게 더욱 값진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질문과 전혀 상관이 없는 개소리 같은 답변으로 회신했다고 합니다. 실력으로서 정당하게 심판을 받는 것 외에 JM의 제안을 받아들인 그녀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권력자가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선수가 어쩔 수 없이 용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업계의 어쩔 수 없는 아이러니함인 것일까요? 1984년 LA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이자 미국 스포츠 여성 인권단체 챔피언 위민의 설립자인 낸시 혹스헤드 메이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The bodybuilding industry should be subject to very strict precautions for athletes because it is a subjective sport, because it is a judged sport. When you have these aesthetic sports, they are much more prone to different kinds of abuse.
So even if it looks like some quote unquote consensual relationship, when there's a power dynamic between people, it's really not consensual. 피트니스와 바디빌딩 씬에서 이와 같이 부당한 성착취 관련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과연 외국에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사건들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로 종합해볼 때 국가나 종목 그리고 성별의 문제가 아닌 기본적인 인권이 여전히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는 모든 운동 관련 업계의 어두운 단면으로 봐야 하는 게 아닐런지요. 영국의 역사가이자 정치가였던 존 날버그 액터는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는 것이 필연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했기에 권력이 내민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공정한 경쟁으로부터 엇나간 제안을 받아들인 그녀들 역시 억울하다고만 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됐겠지만 한편으로는 자업자득이었다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참가자들이 주인공이고 그들을 전적으로 위한다는 카피들을 앞세우지만 과연 심사가 공정했을까 의심할 만한 결과 사례들이 너무 많고 잦은 것이 바디빌딩 그리고 피트니스 대회들이죠. 분명 채점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지만 그것에는 주관성이 완전히 배제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권위를 지닌 단체임에도 권력의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고요. 타인들에게 더 화려하게 보임과 동시에 누군가들에게 높게 평가되는 것이 자발적으로 그것에 참가한 자에겐 가치가 될 수 있겠지만 한 개인의 피트니스적 성취에 있어 꼭 그것을 따라갈 필요가 있을지요. 따라가 봤지만 결국 권력의 덫에 빠진 한 여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아닐까요? 바디알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